시청자 여러분, 지금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벌어진 무장강도 사건을 해결한 주인공이 바로 한국에서 온 진돗개 2마리라는 건데요. 2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과연 작고 얌전해 보이는 동양 견종이 서구의 대형 경찰견들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편견과 오해로 점철된 첫 만남에서 시작해 세계 무대에서의 완벽한 증명까지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던 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은 어떤 견종이 경찰견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완전히 다른 답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중해의 따스한 햇살이 바르셀로나 항구를 비추는 5월의 어느 아침, 마르코 안드레우는 선글라스 너머로 화물선에서 내려오는 케이지 2개를 바라보았습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 K9 핸들러로서 그는 수많은 경찰견들과 함께 일해왔지만 오늘만큼은 내키지 않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어요. 정말 저것들이 우리가 기다린 한국산 경찰견인가요? 옆에 서 있던 후배 카를로스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케이지에서 나온 2마리 진돗개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고 소극적으로 보였거든요. 하얀 털을 가진 백설이는 주변을 조심스럽게 둘러보았고 갈색 털의 한결이는 낯선 환경에 위축된 듯 꼬리를 바짝 말고 있었죠. 20년 전에도 이런 실수를 했었는데 마르코의 머릿속에 여동생 엘레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12살이던 엘레나가 일본 아키타에게 물려 병원에 실려갔던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어요. 의사들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라고 했지만 마르코에게는 아시아 견종에 대한 깊은 불신을 심어준 사건이었죠. 마르코 경감님이시죠? 한국에서 파견된 이선우 경감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번 한 스페인 경찰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일하게 된 이선우라고 합니다. 마르코는 건성으로 악수에 응하며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시간이 늦었군요. 바로 경찰서로 이동해야겠습니다. 이선우는 마르코의 차가운 반응을 느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죠. 진돗개들이 장거리 비행으로 조금 지쳐 보이지만 곧 적응할 거예요. 이 아이들은 정말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특별한 능력이라. 마르코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희 독일산 shepherd max를 보시면 진짜 경찰견이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체격도 그렇고 훈련 반응도 완전히 다르거든요. 차 안에서 백설이와 한결이를 바라보는 마르코의 시선에는 이미 결론이 내려져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는 정치적 목적일 뿐이고 실제로는 아무 의미 없는 시간 낭비가 될 것이라는 확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진돗개들이 자신의 모든 편견을 뒤바꿔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바르셀로나 경찰청 K9 훈련장에는 이른 아침부터 팀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마르코의 직속 부하인 미구엘과 카를로스, 그리고 베테랑 핸들러인 루이사까지 모두가 한국에서 온 진돗개들의 첫 훈련을 궁금해했어요. 자, 그럼 기본 명령어부터 시작해보죠. 마르코는 백설이 앞에 서서 스페인어로 앉아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고개만 갸우뚱할 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어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루이사가 물었지만 마르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 경찰견이라면 어떤 언어든 상관없이 몸짓과 톤으로 알아들어야 해요. 맥스를 보세요. 마르코가 손을 들자 독일 shepherd 맥스는 즉시 앉았죠. 이게 바로 진짜 경찰견의 반응입니다. 이선우는 진돗개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지만 마르코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역시 동양 견종은 장식용일 뿐이군요. 실전에서는 전혀 쓸모없을 것 같습니다. 더욱 굴욕적인 일은 오후에 벌어졌습니다. 바르셀로나 시청의 고위 관계자들과 지역 언론이 참석한 공개 시연에서 백설이와 한결이는 완전히 얼어붙어 버렸어요. 수십 명의 시선이 쏠린 가운데 두 진돗개는 기본적인 장애물 통과조차 거부했고 마르코는 팀원들 앞에서 완전히 망신을 당했죠. 이것 봐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마르코는 시청 관계자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프로젝트를 계속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소셜미디어에는 K독 실패, 동양견 경찰견 부적합 같은 조롱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선우는 호텔방에서 한국 본부에 보고서를 작성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진돗개들의 진짜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었거든요. 프로젝트 종료 통보가 내려진 바로 그 주. 금요일 오후 바르셀로나 중심가에 있는 카탈루냐 은행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르코의 팀은 즉시 현장으로 출동했고 진돗개들도 함께 동행하게 되었어요. 인질 3명, 무장강도 2명이 은행 내부에 있습니다. 현장 지휘관이 상황을 브리핑했죠. 건물 후면으로 진입할 예정이니 경찰견들을 준비시켜주세요. 총성이 울려 퍼지자 맥스와 다른 셰퍼드, 말리누아들이 주춤했습니다. 총소리에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드러낸 것이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백설이와 한결이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 아이들이 왜 저러죠? 카를로스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백설이는 마치 자신만의 판단으로 건물 쪽으로 조용히 다가가고 있었고 한결이는 다른 방향으로 우회하며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르코가 제지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들을 막아. 마르코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건물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몇 분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설이가 강도범의 손목을 물어 권총을 떨어뜨리게 만들었고 한결이는 인질들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두 진돗개는 아무도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완벽한 팀워크로 상황을 해결해 나갔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거죠? 미구엘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마르코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왔던 진돗개들이 베테랑 경찰견들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낸 것이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인정하기는 어려웠어요. 단순한 우연일 거예요. 실력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마르코는 억지로 태어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은행 사건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마르코는 여전히 그날의 일을 우연으로 치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훈련장에서 벌어진 또 다른 사건은 그의 생각을 다시 흔들어 놓았어요. 오늘은 창고 수색 훈련을 해보죠. 마르코가 팀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마약 탐지견 훈련용으로 쓰던 창고인데 진돗개들도 한번 해보세요. 훈련이 시작되자 맥스와 다른 경찰견들은 익숙하게 창고 안을 돌아다니며 수색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백설이와 한결이는 창고 입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또 시작이군요. 마르코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어요. 명령 불복종은 경찰견의 자격이 없다고 봐야죠. 이선우가 다가가서 진돗개들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상해요. 이 아이들이 뭔가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지라니요? 그냥 겁먹은 것 아닌가요? 루이사가 반박했죠. 하지만 백설이는 계속해서 창고 벽면 한 곳을 주시하고 있었고 한결이는 바닥을 킁킁거리며 특정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선우는 진돗개들의 이런 행동이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가스 누출 같은 건 없을까요? 이선우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가스요? 그럴 리가. 마르코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진돗개들이 주시하고 있던 벽면에서 희미한 가스 냄새가 나고 있었거든요. 급히 전문가를 불러 조사한 결과 지하 가스관에서 누출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그대로 훈련을 계속했다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우연일까요? 미구엘이 진돗개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르코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사실은 상황 판단 능력의 발휘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 말이죠. 20년 경력의 자신도 놓친 위험을 진돗개들이 먼저 감지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르코는 여동생 엘레나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최근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엘레나는 현재 바르셀로나 대학에서 동물행동학을 가르치는 교수였어요. 오빠, 그때 아키타 이야기 기억해요? 엘레나가 갑자기 옛날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개는 나를 보호하려고 한 거였어요. 뭐라고요? 마르코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날 제가 넘어질 뻔했는데 아키타가 저를 잡아준 거였거든요. 당시에는 물린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옷을 물고 당겨서 넘어지는 걸 막아준 거였어요. 제가 어렸으니까 잘못 이해한 거죠. 마르코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의 편견을 뒷받침해주던 근거가 사실은 오해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이틀 후 경찰청에서는 특수 향신료 탐지 테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존의 셰퍼드와 말리누아들도 찾지 못했던 미세한 마약 냄새를 탐지하는 고난도 과제였어요. 이번엔 정말 어려운 과제입니다. 훈련 담당관이 설명했죠. 냄새가 여러 겹으로 차단되어 있거든요. 맥스를 비롯한 베테랑 경찰견들이 먼저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백설이는 불과 3분 만에 숨겨진 물질을 찾아냈고 한결이는 다른 개들이 전혀 반응하지 않았던 미세한 흔적까지 발견해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카를로스가 마르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마르코는 더 이상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팀원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르코와 함께 진돗개들을 무시했던 이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아마도 우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네요. 마르코가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겸손함이 묻어 있었어요. 마르코는 이선우와 함께 카페에 앉아 진돗개들의 독특한 특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통해 두 사람은 기존 훈련 방식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돗개들은 단순한 명령 복종보다는 상황 판단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선우가 말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특성 때문에 처음엔 훈련이 어려웠거든요. 마르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겠네요. 명령이 아니라 파트너십 기반의 훈련 말이죠. 두 사람은 며칠 동안 새로운 훈련법을 개발했어요.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이라고 이름 붙인 이 방식은 개의 자율적 판단력을 존중하면서도 인간과의 협력을 극대화하는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명령하지 마세요. 마르코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요청해보세요. 그리고 개들의 판단을 믿어보는 거죠.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된 복합 수색 훈련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백설이는 높은 곳을, 한결이는 낮은 곳을 담당하고 맥스와 다른 경찰견들은 중간 영역을 맡아 완벽한 역할 분담을 보여준 것이에요. 시간을 재보세요. 루이사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과는 기존 방식보다 30%나 빠른 시간이었어요. 게다가 정확도도 훨씬 높았죠. 세계적으로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구엘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마르코는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20년 동안 해온 경찰견 훈련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진돗개들은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였거든요. 이선우 경감님,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걸 만들어낸 것 같네요. 마르코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편견이나 냉소가 없었어요. 새로운 훈련법의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시작된 파트너십 기반 K9 훈련법은 카탈루냐 전역, 그리고 스페인 전체로 확산되었어요. 각지에서 보고된 결과들은 모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체포율이 20% 향상되었다고 하네요. 카를로스가 보고서를 들고 와서 말했어요. 세비야에서도 마약 탐지 효율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마르코는 뿌듯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팀 내부의 변화였어요. 처음에 진돗개들을 무시했던 팀원들이 하나둘씩 찾아와 사과하기 시작한 것이죠. 경감님, 정말 죄송합니다. 미구엘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처음에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루이사가 백설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이제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겠어요. 한편 유럽경찰연합에서는 마르코에게 공식 초청장을 보내왔습니다. 브뤼셀에서 열리는 국제 컨퍼런스에서 새로운 훈련법을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한국 정부에서도 이선우와 함께 서울에서 열릴 아시아 경찰 워크숍에 참석해달라고 했죠. 정말 꿈만 같네요. 이선우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마르코는 엘레나와 함께 진돗개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엘레나는 백설이와 한결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오빠, 이 아이들 정말 특별해요. 엘레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아키타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마르코는 여동생과 진돗개들이 교감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년간 자신을 지배했던 편견과 오해가 마침내 사라지는 순간이었어요.
6월의 바르셀로나는 국제경찰견 경연대회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경찰견들과 핸들러들이 모여 각자의 실력을 겨루는 대회였어요. 마르코는 백설이와 한결이를 스페인 대표로 출전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선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독일, 벨기에 같은 경찰견 강국들과 경쟁해야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마르코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들의 진짜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때가 왔어요. 첫 번째 종목은 폭발물 탐지였습니다. 복잡하게 설치된 장애물들 사이에서 숨겨진 모의 폭탄을 찾아내는 과제였어요. 백설이는 다른 경찰견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직선적으로 돌진하는 대신 신중하게 주변을 살피며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찾아낸 거죠. 적에는 마치 전체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 같군요. 독일 대표팀 핸들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두 번째 인질 구조 종목에서는 한결이가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인질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한결이는 범인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인질을 안전하게 유도해낸 것이에요. 관중들은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복합 위기 상황 종목이 시작되었습니다. 화재, 가스 누출, 인질 상황이 동시에 발생한 복잡한 시나리오였어요. 이때 백설이와 한결이는 그동안 갈고 닦은 파트너십의 진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진돗개는 서로 눈빛만 주고받으며 역할을 분담했어요. 백설이는 가스 누출 지점을 정확히 찾아내고 한결이는 인질들을 안전지대로 유도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죠. 믿을 수 없군요. 심사위원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은 처음 봅니다. 결과 발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 최고점을 기록한 팀은 스페인의 백설이와 한결이입니다. 시상식에서 마르코는 트로피를 받으며 마이크를 잡았어요. 이제 이 아이들은 저의 파트너이자 우리 모두의 자랑입니다. 편견과 오만함을 버리고 서로를 이해할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석양이 지는 바르셀로나 항구에서 마르코는 백설이, 한결이, 그리고 맥스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지중해의 따스한 바람이 그들을 감쌌고 마르코의 얼굴에는 깊은 만족감이 떠올랐어요. 20년 경력의 베테랑이 새로운 동반자들로부터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